안녕하세요. 민법 실전 조문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리사스쿨의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계획서 좀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계획서 보시면 기간은 8회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읽어보실게요.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문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조문 문제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보는 판례는 다 맞추는데 조문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추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함께 전체적으로 조문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대충 이맘때쯤 이제 조문 강의 매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때나 중급 강의 때 맨날 말씀드리죠. 조문을 밑에 이제 튼튼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조문이 잘 안 돼 있으면 위에 있는 판례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교 판례도 많고, 그죠? 이제 헷갈리는 판례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주소에 딱딱 찾아가야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체계적으로 잡히고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조문이 기초를 잡아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조문부터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기초를 다시는 이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조문을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판례는 열심히 보는데 사실 조문 볼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럴 타이밍. 그래서 이제 조문 한번 좀 건드려주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조문 강의지만 이게 실전 조문 강의 때문에 처음에 이제 민법 입문하는 수험생들 상대로 조문 강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실전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문 강의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둘째 줄 보시면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조문의 내용은 이제 당연히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나아가 그 조문을 기초로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도 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다만 이게 조문 강의다 보니까 8회로 이제 8회도 적은 건 아닌데 8회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판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문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판례들 위주로, 판례를 또 너무 많이 봐버리면 조문 강의의 의미가 또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과 직결되는 판례 정도로 한정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지금 우리 8회인데 이제 한 2주 좀 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해드린 판례 말고 이제 여력이 되시면은 복습하실 때는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요 8회 정도 기간에 민법을 1회 독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밑에 써놨죠. 수험생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강의에서 다른 조문을 기초로 여태까지 학습해왔던 판례와 기출문제 등 추가해서 이제 살을 좀 붙여나가시라, 이런 얘기고, 이제 8회만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죠. 지금쯤 이제 슬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만 읽어도 거기에 관련되는 판례와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그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문단 보시면, 이번 강의는 이제 조문 강의이므로 다른 강의에서와 다른 강의에서 그러니까 채권 강론 맨 마지막에 하니까 좀 등한시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채권 강론은 조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문 강의는 채권 강론을 이제 제대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강의 순서를 채권 강론부터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밑에 진도표 보시면, 채권 강론부터 시작해서 채권 총론, 물권법, 민법 정칙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획서하고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527조 가실게요. 527조. 채권 강론부터 합니다. 자, 527조 보는데 이제 제목은 이제 2장 계약이고, 우리 아시다시피 채권 강론 보면 계약부터 나오죠. 그리고 제1절 총칙, 계약 총칙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절 계약 각집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여, 매매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계약 총칙을 보면,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 동시화명권, 이제 위헌부담 이런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 이렇게 이제 크게 목차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 계약 강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제1관 계약의 성립이다. 그래서 이제 527조 보시면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문이고, 이게 청약도 이제 의사표시다 보니까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당연한 법리인데 조문에 적혀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8조 가시면,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29조를 보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이 나오는데, 승낙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안 정해놓을 수도 있는데, 사실 승낙 기간 정해놓지 않아도 그냥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28조 보시면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이제 승낙 적격이라는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승낙 기간을 정해놨는데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을 안 하면 그죠?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그죠? 그죠? 승낙의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을 잃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늦게 도착하면 이게 늦게 도착했다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때 청약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청약 기간을 승낙 기간을 정해놨다. 뭐 1개월 정해놨다. 이제 1항은 그럼 승낙 기간 내에 그러니까 승낙 발송은 이때 하죠 주로. 그죠? 승낙 발송은 이때 하는데 발송은 이때 했는데 도달이 어땠다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제 1항은 무슨 얘기냐? 승낙이 이제 기간 밖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청약이 요 기간 도달하는 순간 청약이 실효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청약과 승낙이 만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승낙 기간 도과해서 도달해 버리면 청약이 실효돼 버리니까 이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런 얘기. 너무 기초. 자, 그런데 자, 이때 이 승낙을 요때 발송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좁으니까 편지 보내면 보통 2, 3일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만하게 보냈는데 근데 우체국의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 청약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이제 2항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냈다는데 안 도착했다. 그래서 이게 기간 도과해서 늦게 도착했다면 연착이죠. 그죠? 그러면 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늦게 도착했으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요 승낙이 이때 도달했지만 요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준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발송도 됐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겠죠. 그죠? 요게 이제 2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단서법이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던데 이번에 이제 지연의 통지.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보면 자, 늦게 도달했을 때 도달한 이후에 야 늦게 도달했다라고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보냈다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이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야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라고 지연의 통지를 해도 똑같은 취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청약자는 이 도달하기 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연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달한 이후에 늦게 도달했다고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안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이 성립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죠? 뭐 잘 아실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항 보시면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 성립돼버린다. 되셨죠? 이런 구조로 가고 그다음 이제 529조 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인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성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상당한 기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것만 상당한 기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29조에는 뭐 이제 2항 3항이 없는데 뭐 이제 528조 2항 3항 뭐 유추정한다는 게 다수설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승낙 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면 된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530조 보시면 연착된 승낙의 효력이다.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통지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늦게 도달한 거 됐다 그러면은 늦게 도달하는 게 이게 늦게 도달한 게 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약이 실효돼가지고 둘이 못 만나갖고 계약 불성립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530조에서 요 나중에 도달한 요 승낙을 뭘로 본다? 이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청약했고 을이 승낙 발송했으면은 을의 나중에 한 승낙이 기간 도과된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이 청약자 갑이 다시 승낙해줘야 된다는 거죠.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냥 걷다 대고 또 승낙하면 그때는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여기 이제 발신주의 예외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